중에 시나리오 플래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목을 잘 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목에서 먹히는 게 많죠. 예를 들어 뭐 신생제국 이야기, 뭐 아니면 세계 시장, 뭐 30년 후 여러분 뭐 가지고 뭐 공병호 씨가 옛날에 히트작이 있었죠. 10년 후 한국. 요새 또 책 내셨던데 5년 후 한국. 네? 뭐 이런 거.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10년 정도라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좀 장기 미래죠. 5년이라고 하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 서점에서 나오는 미래 시나리오 책을 읽어보면 다 메가 트렌드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지 뭐. 그죠? 그래가지고 이 마이크로로 가려면 컨설팅 받아야죠. 자, 아니면 진보 없는 변화. 뭐 아니면 에너지로 나누는 두 가지 성장 이야기. 제목이 임팩트가 있어야만 뭐예요? 사람들이 주의를 줄 거라는 거예요. 그죠? 뭐 여러분도 뭐예요? 뭐 예를 들어 불황 속에 길을 찾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제목이 그러니까 5개의 미래를 만들면 5개의 제목이 된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미래가 복잡할수록 간략한 시나리오가 좋겠죠. 뭐죠? 3개. 언제나 시나리오는 3개를 짜요. 성장, 진보, 그다음 뭐죠? 불황. 그죠? 뭔가 이 3개에서 시나리오가 다 나오는 거죠. 그죠? 아마 여러분의 뭔가는 도전과 대응이 훨씬 많을 거예요. 여러분의 전략 계획서는 도전과 대응 스토리가 많거든요. 그 다음, 시나리오를 통해서 전략적 대화를 시도하라. 이건 뭘까요? 시나리오를 통해서 직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대화의 양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 자체적으로 여러분 회사에서 보면은 지금 어렵다라는 얘기만 많이 있지, 이 어려워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얘기는 많이 안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뭐요? 버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뭐요? 새로운 시장을 찾아봐야 되는지 끊임없이 뭐요?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해야만 뭐요? 길이 열린다라는 거고 그래야만 보이는 게 있거든요. 지금 당장 뭐 직장이 어렵다, 뭐 어렵다 그 얘기만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다음 시나리오를 통해서 미래를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미래를 누가 정해주길 바라는데, 그렇죠? 여러분 미래를 누가 정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미래가 안 나오면 마녀사냥을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미래 시나리오는 반드시 자기가 써야 돼요. 왜요? 그래야만 책임을 진단 말이야. 누군가 써줘요, 누군가 해줘요. 그거는 뭐죠? 그건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거죠. 왜요? 또 플래닝은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계속 맡길 거냐라는 거죠. 시나리오를 통해 행동의 변화를 유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겁을 집어먹고 심각하게 고려할 만한 플롯을 적어도 1개 이상은 넣어야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은근히 낮에 하루 종일 텔레비 보면 보험 들게 되는 거 아시죠? 그렇잖아. 계속 얘기하잖아. 부모가 그래도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이번에 구정 때 우리 어머니가 한마디 하던데 자녀가 들어도 된단다. 그죠? 아프면 어떻게 할 거야? 뭐야? 운전하다가 뭐야? 뭐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뭐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죠? 여러분 직장에 재취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럼 뭐 여러분 이게 사람들은 직장에 잘리면 어떻게 할까 하면 다 플러트 하나밖에 없어. 재취업. 재취업이 안 된다면 지금 여러분 대공황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잘라낸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 아시죠? 자영업.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닭집하고 고깃집 하면 안 된다는 걸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뭐야? 그거 왜 할 게 없다니까? 저는 은근히 이런 불황이 많아지면 될수록 비영리 산업이 더 커질 거라고 봐요. 밖에 나가면 돈 드는데 밖에 안 나갈 수도 없잖아. 여러분 이번에 저 구정 때 뭐 장모님 뭐 하고 나서 잠깐 시간 좀 때우려고 아울렛 갔다가 돈 되게 많이 써가지고 역시 하나 배웠지. 역시 TV가 짱이에요. 그냥 명 하나 보고 있어야만 뭐야? 돈 안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밖에 나오면 돈 쓰자. 밖에 나가서 돈 안 쓸 수 있는 방법은 비영리 활동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뭐예요? 등산 인구는 늘 거라고. 그죠? 등산 인구가 는다라는 건 뭐야? 등산 사고도 늘 거라는 거고. 그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랬잖아요. 눈이 이렇게 많이 오면 뭐야? 사륜구동 자동차가 더 많이 팔릴 거고.
그죠? 염화칼슘을 더 뿌려대면 뭐요? 자동차는 더 부식이 될 거고. 그죠? 그러면 자동차 주기가 뭐요? 더 빨라질 거고. 그죠? 그러면 자동차 코팅이나 이런 시장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렇게 미래를 예상한다고 해서 뛰어드는 거는 또 다른 얘기야. 그죠? 내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30에서 70 사이를 노려라. 가능성이 30에서 70 사이에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거야. 왜요? 70을 넘어가죠. 그러면 너 말고 다 아는 사람도 다 알아서 망하고요. 오케이? 30% 이하로 가면은요. 시작해서 불확실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못 버텨서 망하는 거예요. 그 시장이 메저리티로 올라오려면 버텨야 되잖아. 근데 요새는 그게 깨졌더라고. 10에서 40이래요. 가능성 10%와 40%. 왜 절반 넘어가면 뭐야? 게임 끝났다고. 왜요? 사람들이 촉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마케팅이라는 게 뭐냐면, 10%, 20%를 마케팅에서 40, 50으로 끌어올리는 거야. 그래서 초기에는 경쟁사들이 있는 게 좋다고. 왜요? 걔네들이 시장을 늘리는 효과를 하죠. 그렇잖아요. 그죠? 2등, 3등은 있는 게 좋다라는 거죠. 너무 경쟁자가 없어도 뭐야? 외롭거든. 시장 전체 파이를 키우는 거. 여러분 지금 커피 시장이 엄청나게 키워냈죠. 그건 스타벅스가 아니라 스타벅스가 바람 불어놓은 걸 뭐예요? 수많은 대기업이 들어와서 전체 시장 커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커지다 부딪힌 게 제과점이잖아. 빵집이 커피를 팔고 커피집이 빵을 팔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통해 행동의 변화를 유도해야 된다. 전략적 시나리오라는 건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있지도 않을 것에 대한 얘기를 왜 하는 게 아니라 뭐야?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있다니까. 자, 여러분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회사가 성장을 하면 저는 언제나 저한테 컨설팅 하면 저는 그래요. 돈 많이 벌면은 그 돈 갖고 일단 사업부터 사드리라고. 왜요? 사업 같은 거 사면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딱 하나야, 저는 언제나 이 창업 저한테 컨설팅을 요청하는 사람은 딱 한 얘기만 해줘요. 성공하는 프로젝트를 찾지 말고 50년 해먹을 걸 찾으면 이게. 그러니까 그걸 찾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50년 동안 할 생각 아이템을 찾으면 이기게 돼 있다고요. 근데 50년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자본도 있어야 되겠지. 자본보다 뭐냐면 자기가 정말 가치관이 있어야 돼. 이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남이 돈 된다고 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거의 장인 정신이 있어야 돼. 시장에 들어갈 때. 뭐요? 난 진짜 일이 너무 좋고 뭐 시장성보다 뭐야? 이 일 자체. 보통 여러분 잘 보면 대박집 이런 데 있잖아. 대박집 이런 데 보면 뭘 갖고 고민하는지 아세요? 안 바꾸려고 고민을 한다니까? 옛날에 20년에 썼던 그 냄비 그릇 그대로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인테리어도 안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가 더 멋있는 거야. 사람들이 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 근데 그런 게 없고 돈 벌어가지고 인테리어 이렇게 싹 하죠. 그래가지고 대박집 가면 막 신문 묻혀놓고 막 낙서하는 데고 있고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사람 꾸역꾸역 오죠. 걔네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가면 무슨 원족거리라고 있잖아. 뭐 족발거리라고 있잖아. 그런데 가보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한 애가 제일 잘 낸다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50년 동안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절대 확대를 하지 말아라. 왜요? 확대를 하면 할수록 뭐요? 유지비가 들어서 허리가 휜다 이거죠. 이런 거 딱 따지고 보면 불황 시대에는 늘 기업이 하나밖에 없어. 가족 패밀리 컴퍼니가 클 수밖에 없다고. 왜요? 가족끼리 노사가 있겠어. 그죠? 뭐 둘째가 뭘 하겠어. 뭐 가족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불황기를 거치고 100년 이상의 기업은 대부분 가족 패밀리 기업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면 삼성이 패밀리 기업이잖아. 사이즈로 보면 대기업이지만 형태로 보면 아직도 뭐야? 자기네끼리 기업이라고. 자기네끼리의 뭐야? C족 형태라는 거지 아직도. 로스트차일드나 이런 데 보면은 미국의 금융기관 보면은 아직도 철저한 뭐예요? 패밀리 기업으로 유지되고 근데 그 패밀리 기업들이 의사결정하는 방법이 일반 법인보다 훨씬 더 뭐예요? 냉정한 게 아니라 엄격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부도 패밀리 집안이야. 패밀리 기업. 그죠? 갓파더도야. 이번에 추석 때 갓파더 했잖아. 안 봤어요? 돈 많이 쓰셨구나. 난 집에서 다 봤는데. 평양성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다 봤다. 자, 이런 전략적 차원의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정말 전략회의는 보통 테이블에서 하는 것보다 평상시에 하는 게 더 전략이 많아요. 회의실에서 하는 건 충분히 숙성된 내용을 합의한다라는 과정에 들어오는 게 좋아. 책상머리에 앉아서 아이디어가 나올 이유는 없겠죠? 그죠? 책상머리에 앉을 땐 숙고하는 애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평상시에 대화 없던 애들이 전략 테이블에 앉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회의라는 걸 조금 더 컨버세이션 방식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요새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회의하거나 뭐 하면 카페 같은 데서 많이 하잖아요. 회의실을 약간 카페테리아화 하려고 노력하고. 자, 시나리오 플래닝에서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프리즘이라는 방법이에요.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거.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라고 하자. 왜요? 환경은 계속 변화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계획은 여러분이 원하는 거, 시나리오는 일어날 수도 있는 모든 거에 대한 계획. 이거를 아주 쉽게 말하면 경우의 수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새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1년 후에 결혼신고 하잖아. 혼인신고 한다고요. 왜요? 충분히 이혼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요새 여러분, 1년 후에 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건 아니죠. 왜요? 부모님들이 그러더라. 원래 여러분, 진짜로 결혼 생활을 잘하려면, 동거를 해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 그렇죠? 근데 보통 동거를 하다 보면 결혼으로 안 가. 왜요? 동거의 목적과 결혼의 목적은 다르거든.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했을 때 가장 동거를 많이 하는 애들이 일본 애들이더라. 일본 애들이 동거를 왜 많이 하냐면, 왜 많이 하죠? 돈 절약, 두 번째. 편하고, 돈 절약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자가 남자 삽질하고 남자가 여자 삽질하는 비용이 없어진다고. 왜요? 둘이 부부처럼 살거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가 되면은 딱 헤어져. 그럼 여러분 깨끗하잖아. 그죠? 근데 가장 합리적인 것 같지만 뭐야? 윤리적인 문제를 보면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남자친구가 예전에 3년 동안 동거한 여자가 있어. 그걸 알아. 그럼 결혼하겠어요? 에? 에? 과거인데 상관없어요? 어떻게 해요? 대리님은?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다. 3년 이상 부부처럼 살았어. 둘이 애는 없어. 할 수 있다. 와, 셋. 그럼 나머지 분은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되게 잘생기면 한다? 그것도 경우에 따라. 현재는 현재 되게 사랑한다는 거. 현재를? 현재 되게 사랑한다는 거. 나는 나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난 사귀는 거는 인정해도 동거는 인정을 못할 것 같아. 난 내 개인적인, 이게 또 성향이죠. 왜 그러냐면, 결혼과 사귀는 건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같이 산다라는 것과, 그때 만나서, 예를 들어, 뭐 모텔에 갔다. 이건 좀 다른 것 같아. 오케이? 왜냐면, 이건 내 개인적인 거야, 개인적인 거야. 정신 상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정신 상태가, 그냥. 왜냐면 제가 또 종교적인 색이 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은근히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의 때마다 이런 비슷한 거 물어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포용적이더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자분들은 바람을 피고 뭐를 해도 돌아온다면 그냥 받아들인 쪽인데 남자들은 그런 게 또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자가 더 이렇게 좀 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우리나라만 그런지 내가 미국 여자를 조사 안 해봐가지고 컴페어가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자,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미래 예측하는 거 쉽지 않아요, 진짜로. 근데 미래는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죠? 이게 여러분 흰색은 보이는 거고 검은색은 보이지 않는 거야. 이렇게 올라다가 우리가 알았을 때가 뭐야? 그럼 여러분은 지금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예전부터 나왔던 거라니까? 근데 그게 자기 생각에 지금 나온 줄 알고 그래서 뒷북친다는 소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일어나 트렌드가 이렇게 이머징 되고 뭐야? 이때 또 그러면 누군가 여기다가 약을 집어넣지. 농약을. 촉진제를 집어넣어. 그 촉진제가 바로 마케팅이야. 그러면 후 일어나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야? 돌사가들을 메고 덤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장하는 건 몇 년 아닌데 급성장한 건 급쇠퇴예요. 왜요? 약을 많이 썼거든. 그러니까 그 약발로 간다고 하지. 약발로. 근데 누군가 그 약발을 안 집어넣으면 뭐요? 푹 꺼지죠. 그걸 뭐라고요? 거품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2008년도에 부동산이 푹 올랐다가 뭐야? 푹 꺼져버렸잖아. 근데 지금 여러분 꺼지는 속도가 정부에서 계속 개입해가지고 지금 속도가 쳐는 거지. 개입 안 하면 뭐야? 푹 꺼져버리자. 언제나 여러분 소프트 랜딩을 원하잖아. 시간 끌기. 그래야 뭐야? 충격이 완화될 거 아니야. 그죠? 충격도 여러분 오랫동안 나오면 점점 뭐야?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야. 자, 미래를 예측하려면 오픈마인드. 뭐에 대한 오픈마인드? 가능성. observation. 3-4개 정도는 관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머릿속에. 이렇게? 뭘 관찰해요? 제가 그랬잖아. 로컬 마케팅 할 때 뭘 관찰해요? 예전 같지 않은 거. 그렇죠? 예전 같지 않은 거. 여러분 이게 머리에 박혀 있어야 계속 해봐야 된다니까? 자꾸 이렇게 지하철 타고 오르고 뭐 할 때도 정말 좋은 마케터라면요. 이어폰 빼고 다니시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마케터라면. 왜요? 옆에서 애들이 대화하는 거 다 공부야. 어머, 그 기집애 뭐하고 뭐니, 다 들어야 돼. 어떻게 여러분 이어폰을 끼고 살아. 오케이? 그리고 뭐예요? 보고 있는 거 있죠. 보고 뭐하고 하는 거. 그리고 웬만하면 스마트폰도 뭐예요? 보게 되지만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빤히 바라보고 있는 게 좋다니까? 저 아저씨들은 뭐하고. 그래야만 뭐예요? 계속 뭔가 내가 원오브 되면 그 생태계에 계속 살아있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 사무직은 웬만하면 다 데스크 위에만 앉아있잖아. 그죠? 잠깐 돌 때마다 계속 뭐예요? 시장을 봐야죠. 근데 요새 이렇게 보면은 이어폰 꽂고 뭐예요? 이렇게 하고 닫힌 삶을 살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야? 누군가 주입된 정보에서 그 안에서 논다니까? 여러분에 대한 미래에 대한 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미래도 우리 MECA 해볼 수 있죠. 어떤 미래? 처음에 이렇게 준비된 미래, 준비되지 않은 미래도 있겠죠. 준비된 미래는 단기 미래, 장기 미래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고, 나 하나 만드는 미래, 우리가 만드는 미래도 있을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 미래가 있죠. 또요. 생각할 수 없는 미래도 있죠. 저는요, 강의를 되게 일찍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의할 때마다 몇 살이에요? 물어보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제가 보통 강의를 28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8부터 나는 40으로 움직였다니까? 그래서 한때 머리를 흰색으로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지금 나이가 먹으니까, 옛날 같은 일이죠. 정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정말 금방금방 온다라는 거. 그러면 저는 지금 40인데 50을 생각하고 있거든. 제가 과연 50일 때도 이렇게 정열적, 제가 이번에 한 2주 정도, 제가 태어나서요. 처음으로 쓰러졌어요. 아니다. 원래는 제가 3번 쓰러졌다. 제가 원래 심장이 안 좋아서 제가 심장이 약간 기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3번 쓰러졌는데, 최근에는 안 쓰러졌다가 2주 전에 제가 쓰러졌어. 네. 쓰러져 봤어요? 쓰러져 본 적 있죠? 어때요? 멍해요? 그러니까 블랙아웃 상태잖아. 네. 나 딱 일어나니까 의자에 앉아있더라고. 네. 그러고 나서 진짜 한 10년 만에 링겔을 맞았거든요. 네. 링겔 맞고 누워서, 야, 이거 예전 같지 않은 일이 생겼잖아. 그죠? 제일 먼저 여러분, 내 눈앞에 누가 아련했는지 아세요? 네.
얘 어떻게 해. 얘 어떻게 해. 왜냐면 제가 워낙 멀티플레이거든요. 저는 보통 저랑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얼마나 많은 한꺼번에 일을 많이 워낙 일을 보통 동시에 5개 추진해요. 네, 사람들이 나보고 놀래. 5개를 어떻게 추진하냐고. 근데 제가 왜 5개 추진하는지 아세요? 나 그 중에 3개는 버리고 다니는 거야. 왜냐면 오래 하다 보니까 알겠어. 하나가 돼. 오케이? 어떤 놈이 될지는 나도 모르겠어. 오케이? 근데 보통 5개를 하고 3개는요, 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야. 2개 정도는 파요. 그리고 하나를 집중적으로 파. 보통이야. 왜 그러냐면, 언제나 5개 유지해요. 전 회사 다닐 때도 5개를 유지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일단, 마음이 편해. 네, 워커홀릭이라 일단 마음이 편하고요. 하나가 무너지면 다시 하나를 계속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 2개 파고 3개는 계속 스타디 중. 없으면 스타디 중이라도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요, 멍해져 버린다니까? 그리고 스타디를 해야만 걸려.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요새 저랑 하시면, 제가 후토스라는 비즈니스를 3년 팠거든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4개 중에 3개가 다 키즈로 물들어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키즈 한다고 여러분 뭔가 하고 있죠? 그럼 저는 막 말을 하잖아. 내가 뭐 하고 있다면, 나 뭐 공부하고 있다면 말을 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말을 해야 엮이지. 말을 해야 누가 알 거 아니야.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 그죠? 저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가 내가 뭐라고 한다니까 나한테 메시지로 계속 온다니까요? 이번에 무슨 어떤 업체에서도, 뭐 연극 업체에서도 나랑 뭘 얘기해보자, 만나보자, 그러면서 계속 엮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또 다른 비즈니스로 이렇게 진화되어 있거든. 오케이? 근데 제가 이번에 탁 하다 보니까 하나가 딱 나왔거든. 빨리 끝내야겠다. 어떤 비즈니스가 빨리, 왜냐면 계속 장래삼이라고 저는 맨날 얘기했거든요. 묵히고, 캐고, 묵히고. 모든 비즈니스가 묵혀야 되는 최소 기간이 있어요. 예, 최소 3년에서 장기적으로 5년.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거시적 있게 바라본다고, 시장을요. 그러니까 조바심도 안 내. 왜요? 보통 하나만 갖고 가면 똥줄 타잖아. 그렇죠? 2개 갖고 오면 얘 아니면 얘 이렇게 되잖아. 근데 5개 정도 되면 든든해. 얘 안 되면 얘 아직 4개가 있어. 한꺼번에 여러분 5개 다 몰락되진 않아. 오케이? 그러면 정말 재앙이죠. 그렇죠? 보통 제가 작년에 멘붕 왔었어요. 5개 다 무너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작년이 좀 많이 힘들었는데 모든 게 다 유보되는 거야. 제가 이번에 그래도 나는 버팀목이 강이라고 봤거든요. 버팀목이 강인데 내가 한번 퍽 쓰러지니까 이 강의도 코쇼 마크가 다다다닥 붙더라고. 과연. 물론 그 예전부터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강사들을 계속 육성을 했었어요. 10년 전부터 강의를 시작하는 거의 한 30% 시점부터 강사 양성이 필요하다라는 거 육성했는데 10년을 했는데 1명 잡았잖아. 우리 쪽 내부 강사 1명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번에 저희 6개월 과정이니 막 만든 게 내가 약간 똥줄이 탄 거야. 왜냐면 한번 넘어가니까 또 넘어갈 것 같은데 이 인프라를 죽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그렇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유능한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비용 책정을 꽤 심하게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어설프게 들어오지 말라고. 왜냐하면 돈을 낮추면 어설픈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 목적성과 안 맞아. 여러분 돈은 얘기를 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한 3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놨는데 500만 원 되면 돈이 완벽하게 장애물을 잡아. 100만 원 하면은 사람들이 넘어간다고. 한번 해볼까? 근데 300만 원이면 고민돼. 오케이, 고민이 살짝 된다고요. 이게 한번 해보나? 근데 그 턱을 넘어와야 돼. 여러분, 가격이라는 건 많은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수요 조절을 하는 게 통화량이란 말이야. 오케이? 거기다가 제가 지금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런 집단 강의로 그런 인티미티한 인력을 끌어낼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원래 10년 전에, 한 7년 전인가, 한 10명 정도를 실험해봤다가 한 명 찾아낸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변화가 있게 되면 경우의 수라는 걸 꼭 종이로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든든하다고. 미래는 여러분 불확실히 더 팽배해질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교회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오케이? 세상에 메시아처럼 뭔가 제시하는 사람이, 제가 그랬잖아요. 계획은 큰 게 좋다고. 웬만하면. 어차피 생각할 거 크게 생각하는 게 띵크빅이 더 낫지 않겠어요? 왜요? 띵크빅해야 어트랙션이 있단 말이야. 오케이?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페이스북에다 올리죠. 의도하고 올리는 거야, 또, 반은. 뭐를 한다. 왜냐면 이렇게 올림으로써 역제한을 받거든. 오케이? 내가 오늘 뭐 밥 먹었다, 이런 건 안 올리거든, 웬만하면. 같이 먹을 걸 그래서 난 이런 거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미래, 생각할 수 없는 미래, 생각해본 미래도 있죠. 생각해보지 못한 미래도 있죠. 솔직히 우리 어머니가 나 강의하는 거 보면 자다가도 우는데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되게 내성적인 아이여가지고, 저 되게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도, 그러니까 제가 A형이거든요. 저는 앞에 나가서 말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개인적으로. 난 그래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거 하나만, 나 막 진짜 울었다니까? 막 밖에 나가서 뭐, 그런 거 있죠, 막 장기자랑 같은 건 나는 그때 고욕이었어, 고욕. 그런 게 너무 싫어. 저는 그냥 앉아서 뒷담화 까는 게 너무 좋아. 예. 우리 어머니도 내가 이런 걸, 나는 여러분 강사라는 직업을 생각지도 안 해봤어요. 근데 이거 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10년 후에, 3년, 지금은 3년 반은 3년 후에는 참 재밌는 것 같아, 미래가. 제가 3년 전부터, 한 5년 전부터 외국에 가서 한 5년을 기거해야 되겠다라는 씨앗을 많이 뿌렸거든요. 그래서 씨앗 뿌린다라는 게 뭐냐면, 뱉은다고 말을. 씨앗 뿌린다라고 하거든요. 뭐 이렇게. 영국이나 뭐 유럽 선진국에 가서 한 5년 정도 근무할 생각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물어요. 어떻게? 그건 네가 좀 제시 좀 해주라. 나는 일단 뭐만 있어요? 그냥 3년 후에 갈 생각만 있다고.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게, 왜? 애 때문에. 맨날 이랬어요. 애 때문에. 내가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이런 유럽에 가서 살아서 뭐예요, 이 나이에. 근데 제가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아이한테는 되게 좋더라고. 근데 아이 때문에 이렇게 말하니까 한 3년 정도 되니까 이번에 들어왔잖아. 영국 왕실학교가 들어왔잖아요. 네. 들어와서 3월 달에 스태프들 만나고 뭐 하다 보면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거야. 영국, 그다음 아이. 이 두 개가 딱 매칭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그 생각하고 있잖아요, 계속. 뭘 3년 후 뱉어놓을까? 뭘 또 뱉어놔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옛날부터 뱉은 게 있었거든. 그게 될 것 같아. 나는 50이 넘으면 유엔 가서 일하고 싶다 그랬거든요. 유엔 가서, 그러니까 세계 뭐 이런 거 있잖아. 돕는 거. 돈 많이 받으면서 하고 싶어, 근데. 돈을 안 받으면서 하는 건 난 동기부여가 안 나. 그건 내 체질이에요. 난 돈 안 되는 건 안 해. 근데 돈도 많이 받으면서 뭐야? 그러니까 내가 외국에 가서 아이를 해서 기러기 아빠 있잖아. 난 그게 체질적으로 안 된다니까? 내가 여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뭐야? 저기다가 해가지고 그 짓을 왜, 나는 영국에서 벌어서 영국에서 쓸 거야. 파운드가 얼마나 센데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가 유학을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딱 하나였거든요. 옛날에. 근데 여러분 이번에 또 가는 게 또 그 학교가 아트 영재학교잖아. 내가 또 영화 전공했잖아.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갈 때 딱 하나. 영어를 확실히 배워놓으면 영원히 써먹을 수는 있을 거야. 이 생각을 했는데, 나 영어 그렇게 잘 못하거든. 나 지금 영국 사람 오면 걱정이 돼요. 닥치고 있어야지. 근데 하나는 있다? 사람들이 다 나 영어 잘하는 줄 알아. 그래서 난 일단 영어를 안 해. 안 하면 안 걸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어떤 미래에 대한 원하는 게 있어 말을 하세요. 그냥 그런 애들 있잖아. 하고 말해! 막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있으면 더 좋아. 왜요? 그럼 악이 돌지 않아요? 내가 사업을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친구 중에 하나가
하고 말해, 새끼야. 그래서 나 걔 때문에, 걔도 내가 좀 만나봐야 돼. 고맙다고. 걔가 나의 결심하는데 시간을 많이 짧게 해줬어요. 왜요? 언제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일은 저지르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야. 자, 생각해본 미래, 생각해보지 못한 미래, 발생 가능한 미래가 있고 발생 불가능한 미래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여러분, 미국에서 제 친구가 하나가 미국에서 한국 주한미군으로 의사거든요. 주한미군 의사로 왔는데 한국에 오면 목숨 수당이 얼마나 많이 받는다는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걔가 그러더라고. 주한미군 애들 군 비행기 타고 오잖아. 딱 내릴 때 이러고 온대. 이러고 내릴 때 이러고 내린대. 이러고. 왜요? 여기 전쟁 지역이니까 미국 애들한테는. 그러다가 6개월 지나면 애들이 이러고 산대잖아요. 왜요? 한국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이러면서요. 왜요?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뭐예요? 전쟁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뭐예요? 그냥 익숙해야 돼버린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언제나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아세요? 김일성 죽었다고 하니까 주한 대사관에 가장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부자들 중에 영주권 갖고 있는 사람들이래잖아. 우리나라 부자들이 여러분 영주권들 다 하나씩 갖고 있대잖아요. 왜요? 이베큐에이션 플랜에 들어가려고. 아시죠? 이베큐에이션 플랜이라고. 주한미군 내 친구가 이거 전쟁 터지기 딱 한 달 전에 뭐야? 증발, 휴거. 주한 미국인들 뭐야? 다 빠져서 나가는 거. 전쟁 나는 건 걔네들이 딱 이래니까 걔네들이 어느 날 안 보이잖아. 그럼 잽싸게 빨리 뭐야? 빨리 미국으로 가든 어디로 가서 망명 신청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생 불가능하다라고 전쟁도 여러분 언제나 발생 가능한 거죠, 우리나라. 수긍할 수 있는 미래가 있잖아. 또요. 알아도 수긍하기 힘든 미래가 있어. 그죠? 미래는 여러분 MEC로 나누면 되게 많은 분類로 나눠진다. 그럼 어떻게 미래를 쉽게 플래닝을 짤 수 있느냐? 미래가 현실의 현황을 통과하면 뭐야? 5가지 미래 시나리오로 나눠줘요. 이렇게. SWT처럼. 첫째, 리스크와 위험적인 미래로 나눠질 수 있어요. 둘째요, 드림과 골드적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엔 기회가 되는 미래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엔 가능성, 개연성. 오케이? 계속 그렇게 돼. 시계열로 계속 갈 수도 있고요. 스트라테지와 맵은 뭘까요? 내가 그렇게 계획할 것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5안경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그러니까 여러분 있으면 안경을 써보는 거야. 일단 푸른 안경은 뭘 얘기하냐면 미래의 환경 변화를 가정하는 거. 오케이? 미래의 환경 변화가 뭘로 가정하냐면 개연성을 가지고 A는 B가 되고 B는 C가 되고 C는 D가 된다라는 개연성으로. 그 다음 초록 안경을 쓰면 여러분 이건 뭐와 비교한 거냐면 혹시 여러분 6햇이라고 아세요? 6색깔 모자? 그거랑 그냥 어플라이를 한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할 때 빨간색을 쓰면 빨간색 얘기만 하고 뭐 하면 뭐한 얘기만 해야만 더 잘 보인다라는 거야. 만약 여러분이 초록 안경을 쓰면 뭐야? 무조건 그 미래에서 뭘 찾아야 돼요? 기회를 찾으란 말이야. 한 번에 하나씩만 찾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노란 안경을 쓰면 뭐야? 희망적인 거. 원하는 미래. 거기에 내가 원하는 것과 어떤 개연성 키워드가 있느냐를 찾아보고 빨간색을 쓰면 뭐야? 위험.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리스트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게 미래 시나리오야. 이야기. 하나의 이야기 플롯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야기 플롯으로 만들 때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주인공. 그 다음 갈등. 스토리텔링의 기술이라고 말을 하자. 그 다음에 보라는 뭘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비전과 꿈. 오케이? 자,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하나 미래를 짜보고 그 미래 스펙트럼 안에 퓨처가 갇혀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퓨처를, 일단 푸른 안경은 뭐라고 했죠? 개연성. A는 B. 이게 되면 이게 되고, 이거 퓨처 시베리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라 안경은요? 계획된 미래. 오케이? 초록 안경은 구축할 수 있는 미래. 내가 할 수 있다. 오케이? 놀라운 미래는 붉은 안경. 노란 안경은 원하는 미래. 파서빌리티에 대한 얘기고요.
푸른 안경은, 초록 안경은 기회에 대한 얘기고요. 이건 꿈과 목적에 대한 얘기고요. 이건 리스크와 위협에 대한 얘기고요. 이건 맵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5안경을 가지고 이제 미래 리딩을 할 때 possibility 뭘 봐야 될까요? 창조적으로 봐야 돼요. 오케이? possibility를 봐야 되니까. 여러분, possibility하고 chance는 다르죠? possibility는 뭐야?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개연성이죠. 외부를 보지 말고 뭐야? 좀 내부를 많이 봐야 돼요. 아무리 밖에 뭐가 되더라도 내부에서 수긍할 수 없으면 답이 안 나오겠죠? 그 다음, 미래 예측이 아니라 미래를 발견해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 미래를 보지 말고 뭘 봐야 돼요? 변화를 봐야 돼요. 초록 안경은 뭘 봐야 될까요? 찬스. 오케이? 리딩 스킬은 옵션으로 봐야 돼요. 불확실성을. 또요, 위기를 기회로 봐야 돼요. 이슈는요, 아이디어로 봐야 돼요. 찾는 것이 아니라 알아봐야 돼요. 여기서 뭐가 들어와야 알아보는 거로 들어오려면 프로파일링이 좀 들어와야죠. 그죠? 가설, 퍼즐링. 자, 그 다음 노란색은 뭘까요? 드림과 고울. 전체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내 전체 그림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 꿈, 방향, 가이드. 구호가 아니라 동기부여 스타일로 들어와야 돼요. 이건 약간 비저너리적으로 되겠죠? 복잡한 게 단순화하고 이미지화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플랭클린 다이어리 같은 거 보면 첫 장을 뭐예요? 그림 붙이라는 얘기가 하죠. 빨간색이 또 되게 중요하죠. 빨간색은 리스크와 threat. 그죠? 여러분, threat는 누군가에 의해서 위협이 되는 거죠? 그죠? 리스크는요.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 외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거죠. 불확실한 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가로 봐야 돼요. 오케이? 자, 위기가 아니라 또 뭘로 봐야 돼요? 기회로 봐야 돼요. 변화 대응이 아니라 변화 주도는 뭘까요? 여러분, 변화에 적응하려고 들면 안 돼요.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변화에 적응하는 건 너의 몫이어야 돼요. 제가 이런 말을 페이스북에다 올렸는데 어차피 변화할 거라면 뭐예요? 내가 변화를 만드는 게 더 빨리 속 편한 거야. 언제나 내가 한 발 먼저 뭐예요? 변화를 주도해버리라는 거죠. 잘리기 전에 내가 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죠? 기획서 갖고 오라는 시간에 미리 가보면 되는 거죠. 그죠? 언제나 그렇게 주도하려고 해야만 리스크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위협은 수동이고 위험은 능동이에요. 그치? 위협은 누군가에 의해서 바이가 된 거잖아. 근데 위험은 뭐야? 내가 능동적으로 뭐에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는 매니지먼트가 된다니까? 그치? 언제나 리스크는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나누면 돼. 리스크는 MEC.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와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가 있어. 저는 그렇게 봐요.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어떤 사업에 1,000만 원을 투자했어요. 근데 그 1,000만 원이 날아갔는데 내가 자살해야 돼. 그건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야. 그건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오케이?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1,000만 원이 날렸어. 근데 뭐 내 전체 삶이 붕괴되진 않았어. 그럼 그거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죠.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에서 리스크를 도전해봐야 된다고. 사람들은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도 안 하거든. 오케이? 여러분 모든 발전에는 리스크가 따라와요. 리스크는 피할 수가 없어. 리스크는 오직 뭐예요? 관리될 수 있을 뿐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리스크가 은근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발전의 모티브를 되게 많이 만들어내요. 오케이? 리스크가 있어야만 사람은 뭐예요? 변화하려고 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하려면 뭐 하면 돼요? 리스크를 만들면 되는 거야. 리스크를 만들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공표하는 거죠. 누군가에게요? 내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요. 그 순간 뭐예요, 사람들은? 지켜보게 될 거 아니야. 그 시선을 뭐예요? 이겨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앞서는 리더는 말이 앞선다라는 게 아니라 말로 뭐예요? 워밍업을 시켜놓는다니까? 언제나 여러분 뭐예요? 기대를 갖게 만들고 그 기대치를 뛰어넘어 버리려고 하죠.
여러분 속편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잖아. 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잖아. 그죠? 나에 대한 기대가 조직에서 없어지면 퇴출 1호예요. 자, 스트라테지와 맵. 오늘을 보지 않고 내일을 보는 거죠. 이건 얘기 뭘까요? 여러분, 전략을 짤 땐 현황을 보는 게 아니라 목표를 보고 짜는 거예요. 목표를 보고 현황을 조정하려고 들어야지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기반으로 뭘 짜죠? 그럼 여러분 뭐예요? 그건 여러분 점진적인 발전이겠죠. 근데 점진적인 발전을 하려면 수만 년 걸린다니까? 자, 오늘과 내일 노력이 아니라 뭘 봐야 돼요? 시너지. 오케이? 시너지는 여러분 한 거 이상 나오는 행위고 플러스 알파라고 말하자. 전략, 대안, 예비, 전략 이게 다 필요해. 오케이? 대안은 뭐죠? 전략이 무너졌을 때 바로 나가는 플랜 B. 예비는 하나 더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여러분 플랜 B와 플랜 C는 왜 필요하죠? 보통 플랜 B가 가동되면 일단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플랜 B가 있어야만 든든한 거야.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죠. 배수를 치워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거 진짜 무식한 방법이라고 봐요. 배수를 치는 건 젊었을 때 가는 거고, 오케이? 나이가 들면 한번 배수를 쳤다가 한번 낭떠러지에 떨어지죠?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어, 이제. 오케이? 왜냐면, 우리나라는요, 한번 찍히죠? 계속 찍혀요. 다시 성장 궤도로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아. 오케이? 그래서 저는, 스마트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옛날에 배수를 쳤다가 안 되더라고. 왜냐면 배수를 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또, 사업이나 모든 전략이 즐거워지지 않아요. 그 순간. 되게 잠도 못 자요. 왜냐면 이게 안 된다면 뭐야? 저는 언제나 사업을 하거나 뭐 할 때 즐겁게 하라길 바라거든. 즐거워야 되는 거지. 그게 막 긴장되고 너무 그러죠. 그 머리가 창의력이 안 나와. 긴장되면. 복잡한 걸 단순화하고 통합해야 된다. 오케이? 왜냐면 전략이 되게 복잡하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실행력이 약한 조직일수록 전략이 화려해요. 그리고 페이퍼는 두껍고요. 오케이? 실행이 강한 조직일수록 전략은 단순하고요. 페이퍼는 얇아요. 오케이? 어떤 게 답인가는 모르겠어요. 시스템이 강한 회사들은 실행력이 낮게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움직이지 개인에게 어떠한 많은 영향을 준 건 아니거든. 그런 조직일수록. 그래서 여러분 팀 플레이가 강한 회사일수록 팀워크가 강한 회사일수록 개인의 창의력은 무시받는 거 아시죠? 맞잖아. 야, 팀을 위해서 네가 오늘 술 한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뭐야? 조직을 위해 네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팀워크. 그 팀워크가 가장 탁월하게 좋은 조직이 어디야? 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군대 있을 때 그거 해보자. 마지막 번호는 없이 하면 꼭 한 놈 하자. 그럼 뭐야? 계속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언제나 군대에서는 뭐 하자? 단체로 벌을 받고 단체로 벌을 하자. 왜요? 군은 단체로 움직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미래가 거쳐들면서 뭐예요? 계획된 미래가 보이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파란 게 뭐죠? 개연성 있는 미래라고 있죠. possibility를 써라. 이 안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되게 많을 거 아니야. 퓨처스 윌처럼.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초록색. 찬스가 있겠죠. 그죠? 이건 뭘까요? 노란색.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가 있잖아. 원하는 미래와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폭탄들이 있다고. 그죠? 그죠? 그 사이에 여러분 뭘 짜는 거죠? 여러분 보라색으로 길을 내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프리즘으로 미래를 볼 땐 어떤 색부터 보는 게 좋아요? 노란색부터 보고, 그 다음 파란색을 보고, 초록색을 보고, 그 다음 빨간색을 보고,
보라를 보는 게 좋다고. 오케이? 하나하나 그러니까 미래를 한꺼번에 쓰는 것보다 뭐야? 거기 미래가 엉겨 있으니까 possibility 뽑아내고, chance 뽑아내고, 리스크 뽑아내고, 드림 뽑아내고, 그 다음 뭘 뽑아내? 매핑 뽑아내면 뭐야? 미래가 걷어지겠지. 그죠? 자, 이렇게 짜는 거고, 미래 전문가는 예언가가 아니라 미래를 미리 생각하는 사람들에 불과한 거예요. 오케이? 미래 리딩의 초기 목표는 뭐야? 최소 60% 이상까지 뭐야? 끌어올린다. 나머지 40%는 뭘까요? 개인의 의지지 뭐. 그 다음,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게 아니라 뭐야? 점진적으로 다가온 순간 보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검은색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 미래는 퓨처가 아니라 퓨처스예요. 오케이? 왜 복수를 쓰는지 알겠지? 하나의 미래가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되게 복수의 미래가 나오거든. 그죠? 자,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예전과 같지 않다. 즉 뭐예요? 시계열 분석으로 미래를 예측해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부터 써요? 요거를 쓰고, 그 다음 요걸 쓰고, 요걸 쓰고, 요걸 쓰고, 요걸 써보는 게 좋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노랑, 파랑, 초록, 붉은, 보라 이렇게 써보면은 여러분이 보일 거고,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미래 플래닝 시나리오를 쓸 때 보세요. 예를 들어 이거 뭐죠? 패드. 오케이? 패드가 있으면 패드 시장의 꿈. 얘네들의 꿈이 뭘까요? 오케이? 얘네들이 목표하는 건 뭘까요? 그 얘네들의 뭐예요? 개연성이 있는 파서빌리티는 뭐가 있을까요? 순서대로. 여기 퓨처 수위를 보면 되겠죠. 여기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니면 여러분 회사에게 나오는 기회적인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요.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케이? 얘가 어떻게 되면 위기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위기는 기회로 봐야 했죠. 이런 모든 것을 봐서 여러분은 뭐요? 어떤 로드맵을 써야 될까요? 오케이? 자,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봐보면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 플래닝이 마주 된다. 근데 이걸 가지고 상품화하려면 여러분이 약간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 희극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있으면 좋겠죠. 근데 대부분 시나리오 플래너들은 이렇게 골조를 주면 그거를 잘 쓰는 애들을 고용해줬어요. 그걸 잘 만들어내는 작가들이 있단 말이야. 오케이? 제프 콕스 같은 이런 애들은 막 이 이야기를 잘 만들어내거든. 그래서 동시 작업을 같이 하자. 이런 애들은. 페이스북이 되면 얘네들의 꿈은 뭐고? 그죠? 얘네들의 목표는 뭐고? 그래서 얘네들이 개연성 있는 건 뭐고? 그 안에서 가능성은 뭐고? 그래서 리스크는 뭐고? 여러분이 페이스북의 담당자라면, SNS 담당자라면, 여러분 회사에 대한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드림은 한 10년 이상으로 짜야겠죠. 개연성은 한 5년? 그죠?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수많은 체인스들. 그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리스크와 위협들. 그죠? 보통 여러분 5개씩만 써도 몇 개 나오죠? 그죠? 5, 25, 25개에 대한 뭐야? 미래 변수들이 튀어나온다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이걸 아무리 뽑아내도 여러분이 목적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의 꿈은 뭐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10년 정도 시간의 개연성을 가지면 나올 미래가 뭐가 있냐고. 그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여러분이 기회적인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그 기회와 위기는 한꺼번에 같이 온다고 했죠. 그 리스크와 스레트는 뭐가 있을까요? 그죠?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현황이라면 이게, 그럼 그 사이에 뚫고 들어가는 뭐요? 보라길은 뭐가 있을까요? 를 고민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루에 5분 정도만 시나리오 플래닝을 세워도요, 머리가 상당히 유연해지고 오픈마인드로 가요.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놓여있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현황에 대한 멍 때린 생각밖에 없고 미래를 분석하지 않고 뭐를 해요? 고민한다고. 여러분, 고민은 컴페어링을 안 하고요. 했던 생각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고민은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려고 자기 스스로가 지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한다라는 건 뭐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뭐예요? 근데 고민은 계속 할 수밖에 없죠. 왜요? 현황은 계속 바뀌니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분석한다라는 건 MEC처럼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만나봐서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일단 컴페어링 작업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뭔가 뭐예요? 대조를 통해서 뭔가 의사결정하고 아무리 쪼개도요 답은 나오지 않아요. 결국 뭐예요? 결국 여러분 이 분석이라는 건 여러분의 사고를 넓혀주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결정을 하고 나서 로드맵을 쓰는 건 본인의 몫이라는 거죠. 자, 5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은 정보 프로파일링에 대한 기본을 좀 배우신 거예요. 오케이? 우리 1강 때 뭐를 했죠? 우리 제일 먼저 배운 게 가설사고라는 거예요. 오케이? 가설사고라는 거, 하이퍼시스 띵킹이라는 걸 배웠죠. 하이퍼시스 띵킹은 답부터 먼저 생각하는 사고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통찰력이라는 게 나와야 되고, 통찰력이라는 건 때려 맞추는 걸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정보 조사한다라는 걸 배우면서 분석이라는 기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정보 분석. 분석은 핵심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컴페어링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와 미래를 컴페어링 하든 아니면 미래와 현재를 컴페어링 하든 지 생각과 남의 생각을 컴페어링 하든 하면서 뭐예요? 대조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좀 더 분명히 드러내는 거겠죠. 우리 인간이 우수하다라는 건 우리는 언제나 뭐예요? 짐승과 컴페어링 되고 있는 거지 외계인과 컴페어링 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진화한다라는 건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컴페어링 되는 거지, 그죠? 우리의 미래와 컴페어링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정보 분석을 한다라는 건 다양한 창의력이 되게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맥켄지는 이거를 MEC 한다 라고 말을 했으며, MEC 하면서 새로운 현황 속에 현황이 막 실타래처럼 막 감겨 있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 하는 이슈를 찾아내는 방식을 정보 프로파일링 과정에선 로직 트리라고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뭐예요? 선행적으로 패터나이즈 할 수 있는가. 그렇죠? 분석에는 여러분 3가지 분석법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드렸죠. 그렇죠? 대소의 비교, 추이의 비교, 전체와 부분의 비교. 그죠? 이 얘기를 우리가 1강에서 나누었고, 2강에서는 우리가 뭘 얘기했죠? 기억나세요? 우리가 2강에선 뭘 배웠어요? 우리가 2강에선 퓨처스 휠이라는 거를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는 수레바퀴처럼 뭐예요? 개연성으로 일어난다라는 거를 배웠죠. 하나의 임팩이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임팩이 나올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배운 뭐죠? 푸른 안경으로 보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또 다르게 미래를 뭘로 보는 거예요? 시계열 분석으로 보는 거예요. 이 오도가 있으니까 이 오도가 있는 건데, 이 오도를 볼 땐 MEC를 고민하라고 했죠. 그리고 요 퍼스트 임팩이 뭐죠? 체인지죠. 어떤 체인지요? 사소한 체인지.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 퓨처스 휠이 움직이는 게 뭐 같다? 물결 같다라고 해서 엘빈 토플러는 1물결, 2물결, 3물결이라는 책을 내게 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강에서 뭘 배웠죠? 정성과 정량을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셈이 뭐고, 수학이 뭐고, 그 다음 뭐죠? 통계가 뭔지를 배웠죠. 그죠? 정성을 정량화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때 우리가 배운 게 서치와 리서치도 배웠죠. 서치는 조사고 리서치는 연구죠. 그 사이에 있는 건 알리죠. 알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요? 가설이라 하죠. 자, 가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조사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그래서 연구자들은 조사자보다 가격이 연봉이 비싸더라. 이때 제가 많은 얘기를 해드린 게 바로 숫자로 컨버팅하는 법이고 그때 우리가 배운 개념이 바로 척도라는 개념입니다. 그죠? 자, 4강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뭐죠? 오늘 배운 건 시나리오 플래닝이에요. 여기서 계획이란 뭐죠? 자기가 원하는 미래에 대한 로드맵이죠. 이걸 시계열 순서대로 자기가 나열해 놓은 거예요. 시나리오란 계획을 제외한 모든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쓴 거죠. 그죠? 그래서 시나리오 플래닝을 할 땐 뭐를 보면 좋다고 했죠? 그죠? 3개의 경우 수가 있죠. 성장, 점진적 진화, 그 다음 뭐야? 승자와 패자라는 3개의 플롯을 제일 많이 쓴다. 그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쉽게 5 안경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죠. 제일 먼저 봐야 될 안경이 노란 안경을 통해서 원하는 꿈과 미래를 보시고, 푸른 안경을 통해서 파서빌리티를 봐보시고, 초록 안경을 통해서 기회를 보시고, 빨간 안경을 통해서 리스크를 보시고, 이것들 통해서 보라 안경을 통해서 뭐예요? 길을 내시라는 거죠. 이 보라 안경이 바로 뭐예요? 계획일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많은 부분, 이런, 우리가 조사 분석하고,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조사 분석한다라는 게 과거 데이터. 그렇죠? 시계열 분석에 의해서. 근데 앞으로는 과거 데이터에 대한 조사 부분이 많이 확연히 줄 거예요. 오케이? 과거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 성장 비즈니스보단 미래 자체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둔 성장 에너지가 훨씬 더 많거든요. 오케이? 특히 선진국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논리력보단 창의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창의적 인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거랍니다. 자, 참고 도서로 여러분이 좀 봐야 될 건, 플래닝과 시나리오라는 책도 있고, 그 다음에, 미래학에 대한 책들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책들을 조금 읽어보실 때, 참고하면서 읽어보면, 의외로 여러분이 좀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전체 과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